네, 이번에 키드밀리가 요 근래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일들을 사이드란 곡에다가 자기 고백적으로 표현했죠. 예, 그래서 오늘은 키드밀리가 불시에 올린 이 곡으로 마음속에 있던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나를 떠올려 거울 속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 독해져야겠어 또 내 곁을 떠나도 이제는 괜찮아 뭐 해서 그런지 내 입엔 독한 소리 올려줘. 키드밀린 곡의 도입부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말문을 뗍니다. 어린 날을 떠올려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쓰인 이 어린 날의 의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적 나이가 아닌 정서적 나이로 해석되는데요. 그니까 키드밀린 자신이 철이 덜 들었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고선 다음 라인에다가 거울 속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보인다고, 더 독해져야겠다고, 너도 내 곁을 떠나도 이젠 괜찮다 합니다. 이는 거울에 비친 미성숙한 자신을 너로 치환함과 동시에 지금의 나와 대비시키며 현재의 자신을 떠나도 괜찮다고 애써 합리화를 시전하는 거죠. 하지만 키드밀린 그 씁쓸한 마음을 애써 감추려 독한 술에 자신을 기대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형님이 말한 그 어린 날이란 어떤 시기와 상황을 가리키는 걸까요? 어린 날을 떠올려 거울 속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몰라도 많은 날들이 지났어. 원하는 것들이 많았고 안돼가 가졌어 지가졌다고 착각하면서도 원했지. 어린 날을 떠올려 현금을 원해 물건을 원해 인기를 원해 너가 원하는 것들을 두 배를 더 원해 두 배를 가지게 되면 네 배를 더 원해 내 배 위에 네 배를 가지면 키드밀린 이제 누가 봐도 신의 스타입니다. 블랙록과 함께한 홈모노와 마이크 스웨거 출연으로 장르 팬들의 심장을 후벼 파고 이후 전자음악 사운드를 내건 정규 1집을 통해서는 신인의 향이 느껴지지 않는 노련미를 드러내며 비평적으로도 뜻깊은 순간을 만들었죠. 이후엔 쇼미더머니를 위시한 여러 미디어에 등장하면서 키드밀린 대중적 지지층을 확보했고 그를 바탕으로 딩드밀리란 힙스터룩 종파까지 탄생시키며 Z세대의 아이코닉한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2년 간격으로 발표한 클리시와 베이지 2연타는 그를 완성형 아티스트로 규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모자라 이 없었고 이런 배경의 중심에 있던 키드밀린 본인이 원하는 성공한 래퍼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쟁취했죠. 수북히 쌓인 현금 다발 삐까번쩍한 사치품 수십만에 달하는 자신의 추종자들을요. 하지만 그는 물질적 성공에 취해 정작 중요한 무언가는 간과하고 그저 더 큰 성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내 어제를 떠올려 거울 속에 너가 어떤 모습인지 똑바로 봐. 눈이 푹 패였군 찢어진 눈썹을 치열했던 잘 보여줘. 보석으로 반짝인 내 손은 여덟 때보다 더 피투성이라고. 나의 어제를 떠올려. 네, 이때부터 키드밀린 대상이 위치한 시점을 어린 날에서 어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어제란 시간적 개념은 아까 말한 중요한 무언가를 깨닫는 과정에 있는 생각에 잠긴 자신이 있는 시점을 말할 거예요. 푹 패인 눈과 찢어진 눈썹은 신경적으로 피로하고 날카로워진 그를, 여느 때보다 더 피투성이가 된 손은 스스로를 향한 분노에 찬 그를 연상시키죠. 그리고 이제 키드밀린 본인이 왜 어제 그런 모습으로 거울을 바라봤는지 이 다음 가사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어제를 떠올려 어느덧 다 잊은 건가. 내가 갖고 싶은 걸 좀 가지게 만들게 도와준 사람 곁에 크루 동료 각자의 사정에 난 친구들의 수많은 상황 부모 동생 그리고 내 누나 처음부터 나를 챙겨준 스윙성까지. 키드밀린 치열했던 삶의 궤적에서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준 이들을 언급하죠. 우주비행 코지보이스 파긴치갱을 비롯한 크루, 함께 협업해온 수많은 동료들과 가족, 무명 시절부터 자신을 끌어올려준 스윙스까지. 그리고 여기서 유독 한 사람의 이름만 튀죠. 네, 스윙스요. 이처럼 그가 다른 이들은 한 집단의 형태로 묶었지만 스윙스만 유독 콕 집어서 따로 언급한 데는 모종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스윙스가 이 곡을 쓰게 만든 일종의 트리거였으니까요. 내 현재를 떠올려 실수를 말해줘 하는 용기를 원해 실수를 담을 수 있는 힘들을 원해 그때 그 공연 그 말 그 스토리 그 인터뷰. 네, 키드밀린 시간선상의 위치를 어제에서 현재로 옮겼어요. 이는 드디어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실수를 말할 줄 아는 용기와 실수를 담을 수 있는 힘을 원한다는 구절, 이를 통해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는 건 키드밀린 스윙스에게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후회하고 그걸 제 위치로 돌려놓고 싶단 거예요. 그 실수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 네 가지로 추려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공연이라 함은 네, 맞습니다. 23시즌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국힙 전대미문의 대규모 무료콘 AP알케미 단체 콘서트죠. AP 콘서트 무료로 내가 오랜다는 게 뭐 큰지 많은 것에 비한다면 작은 일 인터뷰에서 얘기거리로 만든 일들 그는 발된 날이 벌써 그런 묘한 마음으로 눈 감고 그만의 죄책감으로 날 먹어치웠어. 이건 내일 할래 모레 담아야겠어. 네, 키드밀린 본인 등판에서 말하길 AP 콘서트가 무료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이 인스타 보고서 알았대요. 이에 키드밀린 뭐 기분이 좋다 말하긴 했지만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말 속에 뼈가 있는 멘트죠. 살짝이 스윙스 매기는 느낌으로다가요. 그리고 무료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PD 형님의 질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료 공연이 됐는데 좀 어떻게 페이를 받지 않겠죠? 제 선택이 아니겠죠, 그건 사장님. 무료 공연이 된다는 걸 인스타로 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좋고요.
키드밀린 내가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고 스윙스랑 개인적으로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단체권 무료로 전환됐단 말을 사전에 공지도 안 해주고 페이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그 중대한 사안을 최종 결정권자인 스윙스 혼자 독단적으로 진행한 데다가 자긴 이 사실을 우연히 접했으니까요. 그렇게 키드밀리가 해당 콘텐츠에서 서운한 감정을 내비친 결과 사람들은 스윙스한테 키보드를 신나게 두들겼죠. 근데 또 최근엔 이런 일도 있었죠. 지난 10월에 발매한 나티밀리 합작 앨범에서 빅나티가 스윙스를 저격하는 가사를 마지막 트랙인 리벤지 시즌에다 적었는데요. 근데 아무리 창작의 경계가 흐릿한 힙합이라지만 그래도 스윙스랑 오랜 연줄이 있는 키드밀리가 그런 가사를 쓰도록 냅뒀단 게 힙합 팬들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자기 사장을 디스하는 라인을 옆에 동료가 적었는데 어떻게 살며시 눈 감고 넘길 수 있냐고요. 그리고 앨범이 나온 직후 그가 인스타에 돌연 중립 기여를 선언한 행동은 오히려 논란의 불씨를 증폭시킬 뿐이었고요. 여기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베이지의 한 트랙인 릴러말즈 인터루드에선 곡에 참여한 릴러말즈가 한때 씬을 달궜던 스윙스의 정산 비율 문제를 시사하는 듯한 다소 껄끄럽구리한 가사를 적었는데 이게 미스터 IP에 묻혀서 그렇지 이것도 충분히 논쟁을 불러올 만한 거리였죠. 너가 아는 형들은 진짜 대인배 정산해준 적이 없어 말이 돼 이게 대육대산 줄 알았는데 4대6도 이때 많이 벌매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제 여기에서 원. 근데 키드밀린 지금 와서 지난 일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동안 자신이 착각에 빠졌었던 사실을 자각해요. 자신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른 나머지 아예 생 무명이었던 자신을 발굴하고 정상에 올라설 수 있게 도와준 인물이 스윙스인데 키드밀린 무페이로 공연 한번 세운 일로 악의를 품어서 자신의 은인한테 그런 수모를 겪게 해 죄책감을 느낀 거죠. 그렇게 키드밀린 자신이 부렸던 교만, 그 교만이 죄책감으로 바뀌어 집어삼킨 자신의 어린 날을 현재로 되돌리려 합니다. 내 현재를 떠올려 실수를 말하지 원해 용기를 원해 실수를 담을 수 있는 힘들을 원해 싸울 때가 아니야 진짜 적들이 현실에 널 괴롭히고 있는데 네 현재를 떠올려 실수만으로 모든 과제는 세상을 만든다면 너도 같은 칼이 목에 될 거라고. 키드밀린 독백에 가까웠던 지금까지 벌새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이 가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반성을 멈추고 현실에 있는 진짜 적들을 타겟팅하죠. 여기서 진짜 적들이라 함은 온라인상에 존재한 헤이터들이고요. 키드밀린 그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내 과거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현재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니 이제 너희들의 현재를 떠올리라고요.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의 전부를 재단하려 한다면 언젠간 너희들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합당한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 이상으로 자신의 모든 걸 판단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를 가사에 눌러 담았습니다. Funky swipe, vision clear. 여원해 형한테 받은 거 forget nothing. 띠고 띵 엎어내 청순이 될 때까지 랩 버틸러다 그 전에 맴이라 해도 돼. 키드밀린 스윙스에게 받은 것, 인디고 뮤직을 통해 얻은 걸 항상 잊지 않았고 자신이 그간 쌓아온 업보가 청산될 때까지 랩을 하겠다 하죠. 그 전까지 자신에게 뱀이라 해도 괜찮다 하고요. 그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랩이고 내가 쌓아올린 죄를 그 랩으로 씻을 테니 나보고 악의 축을 상징하는 뱀이라 해도 좋단 거예요. 쉽게 말해 유명인들의 자숙 멘트인 본업으로 보여주겠습니다를 시전한 거죠. 분명히가 널 지켜주지 못하지만 널 못 본 채 한다 말로지처럼 올라온다고 네 몸이 마주하는 것도 한 일이지 나도 알고 지금 실행 중이니 word to it 이고 내 가족들이지 뱀새끼 몸만은 가리지. 키드밀린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걸 다른 이들에게도 설파해요. 너희들의 근간을 지탱해주는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닌 그 외의 다른 것들인데 만약 너희들이 그것들을 무시한다면 카르마가 쌓여서 그것들이 언젠간 표면상에 드러나 너희들을 괴롭힐 거라고요. 그러나 자신이 거울을 마주하고 성찰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면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이 가사 이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를 던졌죠. 그니까 침착맨 아저씨의 어투를 잠시 빌려와 보자면 나한테 개질을 떨기 전에 니들도 니들 스스로가 정말 떳떳한지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word to it 이고 내 가족들이지 뱀새끼 몸만은 가리지. 커서 난 기식 난 신화 속 lyric 추천받으려 쓰는 그런 시시 sick and tired and still trying to delete 죽어라 랩해도 내 가랑이 살랬지 망새들의 시간들은 녹아내 너희 고여버릴 거야 내 도움을 안해 지금까지 와달라 난 다시 태어나야 새 I don't do that this cape again 내 파운다리 내가 지켜 take the name 안 죽어서도 끌어내려주지 다음 생에도 내 친구들 여기 안에가 최고 누가 뭐라 하던 내를 갈바도 안돼 이거 man fuck us I'm outside of my side oh man fuck us I'm outside of my side. 네, 키드밀리 인터루드에서 인디고와 작별을 시사하는 라인을 적었습니다. 자긴 FA 시장이 풀릴 것 같으니 여러 회사의 계약금 얘기를 할 만한 타이밍이 됐다라고요. 하지만 이 형님은 여기서 다시 그 같은 탈출은 안 할 거라고. 내 영역은 내가 알아서 지킬 테니 자신의 마음가짐을 쓰러뜨리려는 시도는 하지 말라고 자신의 약간 방해꾼들에게 강한 어조로다가 경고합니다. 본인 진영에 있는 친구들은 다 진배이니까 그들이 뭐라던 그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고도 하고요. 그냥 내 쪽에서 꺼지고 눈에 띄지 말란 말을 덧붙이면서
네, 지금까지 키드밀리의 사이드에 깔린 내용을 합당한 근거와 제 내비셜을 섞어가며 해석해봤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 총정리를 해볼게요. 키드밀리의 최근 행보는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그는 아티스트로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하는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합작 앨범 2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과정에서 문제를 낳았죠. 커리어 시작 전부터 자신을 끌어준 스윙스의 은혜를 사적인 감정으로 져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커리어 최초로 동시다발적인 비판도 한번 받아봤고요. 근데 이 해프닝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마무리 지은 건 키드밀리의 적절한 대처였습니다. 셀프로 저지른 행동에 이래저래 변명 않고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한테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인스타에 올려서 글로 푸는 대신 이렇게 곡으로서 털어놨다는 점도 좋았고요. 물론 인스타에 글로 표현하면 안 된다, 짜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만 그냥 래퍼는 음악으로 자기 얘기하는 게 제일 간지나잖아요. 그게 다른 장르에서 느낄 수 없는 힙합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음악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 이 곡은 사이드 A와 B로 나뉘어진 구조를 띠는데 먼저 사이드 A는 세덜라이 비즈니스의 비트를 차용하고 랩 보컬 믹스도 동일한 방식을 택했는데 어린아이를 떠올려 거울 속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 독해져야겠어 너의 곁을 떠나도 이제는 괜찮아 전 여기서 키드밀리가 드럼이 배제된 비트를 고르고 한쪽 목소리에 변형을 준 점이 꽤 나이스한 판단이었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곡의 전반부에서 키드밀리의 생각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우선사항이었잖아요. 기교는 살짝 뒷전이고요. 그래서 이 같은 드럼리스 형태의 비트가 메인 퍼포머인 키드밀리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서 내용 전달을 좀 더 명확하게 한 효과가 있었죠. 가사도 특정 내러티브를 따라가면서 진지함과 은유로 앨범 상당 부분을 도배했던 클리셰와 비슷한 결이어서 인상적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키드밀리의 신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이제 사이드 B는 그냥 우리가 알던 키드밀리 그 자체였죠. 한국어 문장에 영어를 버무려주면서 사운드적 쾌감을 살리고 변칙적이면서 속도감 있는 플로우는 독창적이며 스웩인과 본인의 대척점에 있는 이들을 까주는 것까지요. 때론 과한 영어의 첨가가 문장을 어색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감상을 해치는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넘어갈만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곡 전반에 대한 평을 요약하자면 이 불시에 떨어진 당황스럽지만 뒷맛이 있던 사이드는 본인의 현 상황을 대변하고 대응하는 곡으로서는 최선의 결과물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게 과연 최고였는지는 후에 이어질 그 행보에 따라 많은 분들이 판단해 주실 것 같고요. 그럼 키드밀리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려보며 전 이쯤에서 물러가 볼게요.